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CB 콜옵션의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냥 끝내기에는 다소 미흡한 것 같아 한 번 더 추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주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죠? 경당제약부터 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9일에 정정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처음 CB 발행일자는 이날이 아니죠. 2019년 9월 26일에 첫 공시가 나왔습니다. 280억 원으로 금액은 똑같고요. 발행 대상자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DS 디자인이 보이죠? 145억 플러스 50억은 150억 원입니다. 2020년 8월 19일 정정보고서에서도 똑같이 150억 원이고요. 280억 원 잔액 전부에 대한 전환가는 주식수는 340만 주입니다. 전환사채 280억 원 중에 DS 자산운용의 금액은 150억 원입니다.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죠. 정확하게는 54%입니다. 전체 280억 원에 해당하는 전환가능 주식수는 340만 주인데요. 이것의 54%는 180만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경동제약은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DS 자산운용의 47만 주는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DS 자산운용의 전환사채는 180만 주인데 이 중 47만 주만 감소했죠. 발행회사가 전부 다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발행회사는 최대 40%만 가져올 수 있죠. 180만 주의 40%는 73만 주입니다. 실제로 콜옵션을 행사한 건 이보다 적은 47만 주입니다. 더 이상 일부 콜옵션을 행사한 걸 수도 있고요. 자금력 부족으로 일부 콜옵션을 행사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그래서 DS 자산운용은 180만 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47만 주를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뺏기게 됩니다. 사실 전환사채권자와 발행회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봐야 하겠죠. 우리가 믿지도 않는데 단지 수익을 보자고 돈을 빌려주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서로 이야기가 된 상태로 콜옵션이 행사된 걸 겁니다. 그래야 발행회사도 나중에 돈이 급할 때 다시 한번 DS 자산운용에게 손을 벌릴 수 있겠죠. 그리고 DS 자산운용도 선뜻 돈을 빌려줄 테고요. 그래서 공시가 나온 날은 2020년 9월 18일입니다. 이 차트가 경동제약의 차트입니다. 코로나 초창기 주가가 빠진 이후로 다시 올라가서 현재는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9월 18일은 언제였을까 하는 거죠. 경동제약은 7월 24일에 최고가를 한번 찍습니다. 발행회사 경동제약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만 하죠. 코로나 때 6,000원까지 하락했던 주가가 18,000원으로 3배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안가 2달 뒤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를 행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봤듯이 9월 18일이죠. 7월 24일 최고가를 찍고 2달 뒤 9월 18일에 공시가 나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9월 11일입니다. 9월 11일은 여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경동제약은 7월 24일에 최고가를 찍고 약 2달 뒤 9월 11일에 전환사채 콜옵션 권리 행사를 하고요. 투자자들에게는 9월 18일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가는 추세가 꺾여서 우하향하게 됩니다. 콜옵션은 누가 가져갔느냐? 류기성 최대주주가 가져갔습니다.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 202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분율은 13.94%였습니다. 콜옵션 행사는 9월 달에 있었고요. 그 결과 지분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2020년 12월 31일 사업보고서를 보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지분율은 13.94%였는데 류기성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연말에 17.51%로 약 4%가 증가하게 됩니다. 비고에 전환 청구권 행사라고 적혀 있죠.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13.9%는 불안하다고 볼 수 있지만 17.5%는 안정권이라는 느낌이 들죠. 저 지분율 변화는 전환사채 콜옵션으로 인한 지분율 증가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최대 주주의 평가 차익이 무려 132억 원에 달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가 경동제약의 전환사채 콜옵션과 주가입니다. 그 다음 상강 M&T도 보겠습니다. 10월 6일에 공시가 올라오는데요. 보고자는 송무석입니다. 보고자 송무석은 최대주주입니다. 지분율은 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17.69%를 송정석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9월 28일에 CB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약 50만 주가 늘었죠. 그리고 10일을 전환해서 50만 주가 빠지고 보통주 50만 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하고 곧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꾼 겁니다. 취득 단가는 3,000원입니다. 과연 삼강 M&T의 주가는 어땠을까요? 삼강 M&T의 주가입니다. 2020년 코로나 때 1,700원을 저점으로 찍고 무려 10배나 올랐습니다. 현재는 2만원에서 거래되고 있죠. 이건 누구라도 당연하게 전환사채 콜옵션을 행사하고 싶은 가격입니다. 10월 6일에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주가와 비교해보면요, 요 지점입니다. 확대해서 보면요, 정확하게 여기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쭉 우상향하면서 횡보하고 있다가 추세가 꺾이고 살짝 반등할 때 주식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주식 전환하고 추세는 꺾여서 우하향하게 됩니다. 앞서 경동제약과 마찬가지로 삼강 M&T도 살짝 꺾인 걸 볼 수 있죠. 이평선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최대 주주의 주식 전환 콜옵션 행사 또는 CB 주식 전환은 단기적인 고점 신호다. 왜냐하면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 주주도 지분을 확대한 것이니까 말이죠. 만약에 가격이 다시 내려갈 것 같다면 CB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발행회사가 갚아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전환사채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상환해버리겠죠. 전환사채 콜옵션이든 전환사채 주식 전환이든 모두 결국은 주가가 올랐다는 뜻이고, 최대주주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주식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최대주주가 생각하는 심리적 고점, 그 가격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주주의 행동을 지켜본 다른 투자자들도 이쯤이면 이제 심리적 고점에 다다른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던 물량을 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세의 끝자락까지 들고 있으려고 했는데 최대주주 행동을 살펴보니 최대주주는 고점이라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더 들고 싶어도 일단은 나도 들고 있던 물량을 던져놓고 보자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이 있으면 차트상 고점 징후에 공시 고점 징후들을 조합해서 다방면으로 판단해 보면 생각보다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고점 매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CB 콜옵션 행사는 회사가 누려야 할 권리를 특정 개인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CB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갈 경우에 회사는 CB를 인수해서 소각함으로써 부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들의 지분 희석도 막을 수 있죠. 물론 CB가 주식 전환되면 자본으로 바뀌긴 합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CB 인수가 좋습니다. 콜옵션을 통해 회사가 CB를 인수하는 게 아니라 최대주주나 그 주변인이 CB를 인수하게 되면 회사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특정 개인의 이득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회사가 인수할 CB가 특정 개인이 인수하게 되면 회사는 결국 CB를 인수해서 소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CB로 인한 파생상품 평가 손실에 따른 회계상 부채가 발생하게 됩니다. 재무제표가 안 좋아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HLB 제약은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가 된 게 아닙니다. 계약 체결 공시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